네, 안녕하세요. 수능 경제와 내신 경제 가르치는 최재효입니다. 우리 이번 단어는 시장과 경제활동 2단원의 마지막 정보비대칭입니다. 정보비대칭. 이거는 뭐 상황 같이 보면서 그냥 하나씩 풀어봅시다. 요거 선생님이 그림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귀여운 표시로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바꿔왔어요. 나는 중고차 거래에서 품질이 좋은 차에는 1200만 원까지, 그렇지 않은 나쁜 차에는 400만 원까지 지불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정보 비대칭 상황이지. 정보 비대칭 상황이니까 당연히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정보가 비대칭하겠죠. 근데 지금은 누가 비대칭한 거야? 중고차 거래에서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판매자만큼 이 물건의 품질을 잘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외형만 보고 품질이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평균 가격을 제시해야지. 그 평균 가격이 얼마인 겁니까? 800만 원이죠. 400과 1200의 평균. 자, 800만 원의 차를 파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어. 일단 이제 좋은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내 차는 상태가 좋으니까 최소 1000만 원은 받아야지. 라고 해서 아니요, 나는 팔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러면 안 되죠. 자, 사고가 여러 번 난 차를 애초에 팔면 안 되겠지. 근데 사고가 여러 번 났는데 심지어 얘가 800만 원이나 준다고 했어. 그러면 그래요, 난 팔래요 라고 하겠지. 자, 그러면 결국에 얘는 안 판다, 얘는 판다라고 하니까 얘랑 거래를 하겠죠. 그럼 결국에 시장에서 이렇게 평균 가격을 제시하겠다는 구매자가 전부 다 있으면은 정보가 비대칭해서 시장에 좋은 차는 돌아다닐 수 있겠어? 시장에 좋은 차는 하나도 없어지죠. 다 나쁜 차밖에 없다고. 나쁜 차밖에 없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레몬 마켓이라고 부르죠. 역선택. 정보 비대칭에서 역선택. 역선택은 어떠한 경우냐? 품질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역선택입니다. 정리를 한번 짧게 해보고 갈까? 자, 정보가 비대칭하는데 어떠한 정보가 비대칭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붙이는 이름이 달라요. 자, 상대방의 품질을 알 수가 없는 경우, 품질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한 경우. 그 다음에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을 할 수가 없는 경우, 행동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한 경우, 이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역선택이라고 부르고, 행동을 관찰할 수 없는 경우는 뭐라고 부르냐? 도덕적 해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도덕적 해이. 너 왜 이렇게 행동이 해이해? 라고 할 때 그 해이예요. 자, 기억 봅시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난 사례네요. 니은, 기억은 배제성이 없는 재화이다. 아니지. 중고차라고 해서 그냥 훔치면 됩니까? 이 배제성이 없는 재화라고 하면 이건 GTA예요. 오케이?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도 불법이잖아. 그거 훔치는 거잖아.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차를 그냥 막 훔치면 안 된다고. 배제성이 분명히 있는 재화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자, 디귿. 중고차의 사고 이력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는 상대방의 차에 대한 품질을 알 수 있게 하는 거니까 니은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답은 기억 디귿 3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봐봅시다. 여긴 쉽지. 정보 비대칭이 어렵게 나오려면은 그 독특한 상황을 제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독특한 상황을 제시하면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항상 모든 경제 주체는 자신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행위를 할 것이다 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뭐 안 봐도 알겠죠? 1번이겠지. 지금 정보 비대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화장품에 대해서 소비자는 품질을 알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에 들어간 이 성분을 표시하는 제도를 통해서 뭐를 개선하자? 역선택을 개선을 하자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네. 자, 마지막 문제 봅시다. 이번에는 되게 재밌는 예시예요. 자, 보험회사에 대한 게 나왔는데, 보험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주기 쉽기 때문에 자주 출제를 합니다. 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을 해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이러한 농가의 피해를 보상을 해주는 어떤 보험을 만들자라고 했어. 오케이. 자, 그런데 보험회사 입장이야. 이거는 설명을 좀 잘 들어보세요. 헷갈리면은. 자, 내가 보험회사야. 그럼 나는 상품을 재해가 잘 일어나는 곳에 팔아야 됩니까? 잘 일어나지 않는 곳에 팔아야 됩니까? 이거 생각 잘해야 돼.
요거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돼요. 자, 여기는 맨날 3일에 뭐 3일마다, 그렇지. 3일에 한 번씩 토네이도가 막 지나가요. 3일에 한 번씩. 여기는 그런 A 지역이 있어. B 지역은 완전 사고라는 게 뭐 없어요. 그냥 늘 비도 잘 오고 햇빛도 잘 비치고 그런 지역이야. 보험을 어디다 팔아야 돼? 아래다가 팔아야지. 야, 여기다가 팔면은 계속 돈 물어주는 거야. 그냥 기부천사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해? 그걸 원하시면은 사업은 하지 마시고, 자, B에다 팔아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내가 소비자야. 소비자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까? 자, 나는 A 지역에 있으면 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어? 아니면 B 지역에 있을 때 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어? 당연히 A 지역에 있을 때 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어지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겠지. 왜? 아니, 여기는 매일같이 내가 농작물이 재해를 입는데 그것에 대한 보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에 있는 사람들은 가입을 하고 싶어 하지만 보험회사는 B에다가 팔고 싶어 한다고.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B 지역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A만 가입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럼 어떻게? 일단 손해야.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보험이 없었을 때는 뭔가 허리케인에 대한 대비를 했다고. 뭐라도 뭐 대비를 할 수가 있나 근데? 아무튼 뭐라도 대비를 했다고. 근데 이제는 보험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지. 왜? 피해를 받아야지 내가 보상을 받으니까, 보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자, 기억은 역선택의 사례가 되겠죠.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품질. 여기서 품질이라는 게 뭐냐? 그게 잘 일어나느냐, 재해가 잘 일어나느냐, 잘 일어나지 않느냐가 되겠습니다. 니에는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였죠. 상대방이 얼마나 열심히 대비를 할 것인지를 관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은 돈을 주고 가입을 하는 겁니다. 보험도 또 훔치면 안 돼. 자, 정부가 농가에 보험료를 지원하면은 기억 니은이 사라지겠습니까? 애초에 사라지지도 않고요. 완벽하게 해결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를 지원을 하면은 완전히 그냥 봐봐. 보험을 공짜로 들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피해를 볼 때마다 돈을 받아요. 그럼 나는 매일같이 내 농작물에 불만 지르면 난 떼부자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니은이 대비를 소홀히 하는 현상이 사라지겠습니까? 더 늘어나겠지. 이게 더 증가하면 증가했지 사라지진 않는다. 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맞췄죠? 2단원을 맞췄지. 남은 3, 4, 5단원도 같이 확인을 해봅시다. 오케이. 이걸로 맞췄으니까 남은 3, 4, 5단원도 같이 확인을 해봅시다. 스텝 1이라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많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한 문제만 수업하다가 뭐 이 문제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만 골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2단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3단원으로 만납시다.